꼬마야 누나야 가변살야. 한글이 단 3년 만에 우리의 60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60년간 지배한 아프리카에는 3억 명이 살고 있지만 그중 70%가 문맹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악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식민지 한 번 없이 선진국이 된 지구상 유일한 나라, 한국. 그들의 문자가 3억 명을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어는 감옥이었다. 한글은 자유다. 15개국이 동시에 한글 채택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다카르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프랑스어 교사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봉주르, 오늘은 어떤가요? 교사가 인사를 건넸지만 단 한 명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어요. 월로프어로 제잘거리며 뛰어놀기 시작했죠.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이름은 암두였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암두가 월로프어로 물었어요.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제가 대답했죠. 암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던진 질문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왜 우리는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제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죠. 암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프랑스어를 못 따라가서요. 교무실로 가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 학교의 중퇴율이 6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월로프어로는 뭐든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수업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교사가 프랑스어로 덧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트루아 플리 카트르 에갈세.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 더하기 4는 7이라는 뜻인지 이해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암두에게 물었습니다. 월로프어로 계산할 수 있니? 당연하죠. 네당 네트 네키 졸업 네트. 암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3 더하기 4는 7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는 대답을 못하니? 암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암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프랑스어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똑똑한 건 알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죠. 프랑스어 때문에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프랑스어를 못해서 2학년 때 그만뒀죠. 제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어요. 3대가 문맹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장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를 나서며 암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60년 동안 이런 시기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짓밟아 왔을까요? 보고서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현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죠. 상세한 현장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서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관료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요. 2달 후,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리 교육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15개국의 교육 실태를 다룬 중요한 회의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초등학교 중퇴율이 평균 55%를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언어 장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육부 차관 뒤부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은벤가 박사?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토착어 교육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월로프어, 반바라어 등 현지 언어로 기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어정책국장 르페브르였죠. 은벤가 박사, 아프리카 언어로 어떻게 과학을 가르칩니까? 수학은, 역사는. 그런 원시적인 언어들로는 현대 문명을 표현할 수 없어요. 원시적이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월로프어는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개념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르페브르가 비웃었어요. 설마 구전으로 교육하자는 건 아니겠죠? 뒤부하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은벤가 박사, 우리는 60년간 프랑코포니를 통해 아프리카의 문명을 전파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가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60%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능력 문제입니다. 교육정책실장 마르탱이 차갑게 말했어요. 프랑스어를 배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성공하고 없는 아이들은 도태되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별이라고요? 그게 교육입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뒤부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어는 이성과 논리의 언어입니다. 아프리카가 발전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르페브르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각 나라마다 수십 개의 부족 언어가 있는데 그걸 다 가르칠 겁니까? 프랑스어가 오히려 통합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통합에서 60%가 배제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뒤부하가 책상을 쳤어요. 은벤가 박사, 당신은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으로 소르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까?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클레망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었죠. 은벤가 박사님,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의 자존심이거든요. 파리의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암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답을 얻었죠. 프랑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세네갈에 있는 동료 파테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파테가 물었어요. 예상대로야.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어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봐. 포기하지 마. 소피아.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야. 하지만 그때는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교육혁신 포럼에 초청받았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또 다른 관료적인 회의일 거라고 생각했죠. 첫날 기조연설은 일본의 로봇 교육이었고, 둘째 날은 중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지루했어요. 아프리카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셋째 날, 제 인생을 바꿀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세종학당의 김혜원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한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문자가 소수민족 언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단상에 오른 김혜원 교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자가 없죠. 로마자로 표기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부톤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인구 8만 명이 부톤어를 사용하지만 문자가 없어서 언어가 사라질 위기였죠. 다음 슬라이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톤어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였어요. 한글은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죠. 부톤족 아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한글로 자기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칠판에 한글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쓰는 게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 부토너라는 거였어요. 와, 나 드디어 우리 할머니 이름을 썼어. 한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자로는 부토너의 복잡한 발음을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죠.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 로마자는 안 되고 한글은 되는 거죠?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자는 라틴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다른 언어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였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600년 전 한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죠. 바로 한글입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세네갈에서 온 소피아 은벤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프랑스어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죠. 김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세네갈이라 월로프어를 쓰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문자가 없어서 한글로 표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글로 월로프어를요? 김 교수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 당신 이름을 월로프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소피아 은벤가요. 그녀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월로프어 발음에 맞춰 소피아 은벤가라고 적더군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네.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월로프어의 특수한 발음도 문제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밤새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의 과학적 분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 새벽 3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김 교수와 아침을 먹으며 저는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한글이 해답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항이 너무 클 거예요. 프랑스어의 기득권이 너무 강하거든요.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도 처음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봤죠. 중요한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답 아닐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김 교수가 작은 책자를 건네줬어요. 한글 자모 설명서예요. 월로프어 표기에 도전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작게라도, 조용히라도 시작해보자. 세네갈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제 고향 마을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향 티바우아는 다카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제 사촌 동생 아와가 그곳에서 비공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아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와,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 해. 너희 아이들과 함께. 저는 김 교수에게 받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그라미의 막대기. 그림 같은데? 한글이라는 문자야. 이걸로 월로프어를 쓸 수 있어. 아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월로프어를. 정말로? 그날 저녁, 저는 20명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8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프랑스어 학교에서 중퇴했거나 아예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걸 배울 거야. 우리 말을 쓰는 법을 배울 거야.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월로프어를 쓴다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11살 파프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월로프어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제는 쓸 수 있어. 이 글자로 저는 칠판에 큰 원을 그렸어요. 이건 오야.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지.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오. 이번엔 막대기 하나. 이건 이야. 이. 단순했어요. 너무나도 단순해서 아이들이 금세 이해했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살 마리암이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 리, 암, 자기 이름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였죠.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 이름을 썼어요. 마리암이 뛰면서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칠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도 내 이름 쓸래. 순식간에 칠판이 한글로 쓴 이름들로 가득 찼어요. 파프, 아미나타, 모두, 이브라임. 아와가 교실 뒤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애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틀째부터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부터 시작했죠. 엄마는 원로푸어로 뭐야? 야이. 아이들이 외쳤어요. 저는 칠판에 야이라고 썼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썼죠. 사흘째,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빠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우리 말을 글로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파프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줬어요. 히바우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죠. 우리 마을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일주일째, 저는 문장 쓰기를 시도했어요. 오늘은 짧은 문장을 써볼 거야. 엄마 사랑해요를 원로푸어로 뭐라고 하지?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합창했어요. 저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조용히 따라 썼어요.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아미나타였어요. 왜 그러니? 아미나타?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엄마는 글을 몰라서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 말로 편지 쓸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편지를 들고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쓴 거라고요. 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야이, 백은하라. 엄마, 사랑해요. 파프가 읽어주자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말로 글을 쓰다니. 하지만 모두가 감동한 건 아니었어요. 마을의 프랑스어 교사였던 은디아예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당신 뭐 하는 거요? 애들을 망치려고 작정했소? 망친다고요? 애들이 처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글이오? 이상한 그림 아니오? 프랑스어를 배워야 출세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은디아예가 떠난 후 아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소문이 퍼지면 문제 될 거야. 정부에서 알면.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애들 표정 봤잖아. 2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살 모두가 칠판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짧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마을에는 큰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나는 그 나무 아래서 놀아요. 나무야 고마워. 아와와 저는 말을 잃었어요. 2주 전만 해도 글을 몰랐던 아이가 이야기를 쓰다니요. 선생님,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부르는 노래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 역사도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단 2주 만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교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작은 불꽃이 과연 큰 불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득권의 바람에 꺼져버릴까?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다카르에서 교육부 감독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프랑스어 교사협회 회장이 마을에 나타났죠. 소피아 은벤가, 당신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문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협회장 디알로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엘리트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아이들이 원로푸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됐소. 디알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세네갈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요. 우리는 프랑스어로 교육받고 프랑스어로 출세하는 나라요. 하지만 국민의 80%는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그럼 배워야지. 당신처럼 말이오. 당신도 프랑스어 덕분에 파리에서 공부했잖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때 교육부 감독관이 끼어들었어요. 은벤가 박사, 당신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와가 나섰어요. 여기는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도 교육 행위는 교육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디알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요. 당신이 아시아 문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 프랑스어를 버리고 아시아의 영혼을 팔았소? 영혼을 팔았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영혼을 판 거라고요? 프랑스가 우리에게 준 문명을 거부하는 거 아니오? 문명이요. 60%의 아이들을 문맹으로 만드는 게 문명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디알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요. 과거에 집착하고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전거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려는 겁니다. 모국어 교육과 프랑스어 교육이 공존할 수 있어요. 순진한 소리. 감독관이 코웃음 쳤어요. 당신이 파리에서 뭘 배운 거요? 소르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군. 그들이 떠난 후 아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정말 법적 조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소피아, 너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소문이 다카르까지 퍼졌다. 아버지, 우리는 3대째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집안이다. 너 할아버지는 독립 후 첫 프랑스어 교사셨고 나도 프랑스어로 출세했다. 그런데 너가 그 모든 걸 부정한다니. 큰오빠가 화를 냈어요. 파리까지 유학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짓이 이거야? 아시아 문자나 퍼뜨리고. 오빠, 와서 직접 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행복. 그게 밥 먹여주나? 프랑스어 못하면 공무원도, 의사도, 변호사도 될 수 없어.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요. 누나, 제발 정신 차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은벤가 집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고 해.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전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섰어요. 오빠들도 따라갔죠. 혼자 남겨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다니. 다음 날은 더 힘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둘로 갈라졌거든요.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어. 프랑스어도 못 배우는데 무슨 아시아 글자야. 출세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지.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20명이던 학생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이들의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파프가 말했죠. 선생님, 저희는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야 글을 쓸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모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용감한 사람이래요. 모두가 반대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참사관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대사관의 화려한 응접실. 참사관 뒤랑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은벤가 박사, 당신의 활동이 프랑스 세네갈 문화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단지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말이죠. 이는 양국 관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뒤랑은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은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기억하시죠? 프랑코폰이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란 말입니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뒤랑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은벤가 박사,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두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리암이 쓴 일기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도 한글을 배웠다. 이제 나는 우리 엄마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후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마을의 대모스크 이마민 셰이크 디오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70대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소피아,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지. 솔직히 걱정됐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저를 비난하러 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셰이크,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노인은 온화하게 웃었어요. 자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아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더 관심 있는 건 아이들의 변화야. 모두의 어머니가 모스크에 와서 울며 기도했거든. 모두 어머니가요? 그래. 아들이 처음으로 알라의 이름을 썼다고. 그것도 우리 말로. 저는 놀랐어요. 모두가 한글로 종교적인 내용도 쓰기 시작했단 말인가요? 셰이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한글로 적힌 무언가가 있었죠.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임. 제가 읽었어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모두가 쓴 거야. 12살 아이가 코란의 첫 구절을 우리 말로 쓴 거지. 셰이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쳤네. 하지만 대부분 아랍어를 외우기만 할 뿐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말로 쓰고 이해할 수 있게 됐구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문자를 쓴다고. 셰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라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시네. 코란에도 나와 있지. 우리가 너희를 여러 민족과 부족으로 만든 것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언어도 마찬가지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프랑스어도 좋은 언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로 지식을 얻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닌가? 셰이크, 그럼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이미 결정했네. 내일부터 모스크 교육관에서 한글 수업을 열어도 좋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어요. 모스크에서요? 정말로요? 그래. 그리고 내가 직접 배워볼 생각이네. 70이 넘었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나. 다음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스크 교육관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왔어요. 셰이크가 직접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 말을 쓰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는 알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죠. 첫 수업은 감동적이었어요. 셰이크가 칠판 앞에 서서 한글 자음을 따라 쓰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게 기억이구나. 입천장에 혀가 닿는 모양이라니. 정말 과학적이야. 다른 어른들도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들의 참여였습니다. 평소 교육 기회가 없던 어머니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파티마라는 40대 여성이 말했어요. 프랑스어 학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이니까요.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셰이크가 금요 설교 시간에 한글로 쓴 코란 구절을 보여준 거예요. 보시오. 이것이 우리 말로 쓴 알파티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기도할 수 있소. 신도들이 술렁거렸어요.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감동했죠.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우리 아이도 이제 코란을 이해할 수 있겠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은 반발했어요. 코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합니다.
셰이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물론 원전은 알아버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말로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소? 터키도, 인도네시아도 자기 문자로 코란을 공부하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반대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코란 수업 시간에 한글로 받아쓰기를 하니 이해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라흐만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이었구나. 10살 이브라임이 환호했어요. 모스크 한글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이맘 3명이 찾아왔어요. 셰이크, 우리도 이 방법을 배우고 싶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소. 셰이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피아가 우리의 스승이오.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저녁 파티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알라께 제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파티마. 남편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무식하다고 무시받던 제가 글을 쓰니까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셰이크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아, 자네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분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듯이 자네는 우리 백성들에게 문자를 가져다 주었네. 과찬이세요, 셰이크.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네. 알라의 뜻이라면 이 불씨는 더 크게 번질 거야. 그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셰이크의 지원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어머니들의 변화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모스크 교육관은 여성들로 가득 찼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평생 글을 몰랐던 어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러 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45세의 아이사투였어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상인이었죠. 선생님, 저는 꼭 배워야 해요. 장사할 때마다 속았거든요. 숫자를 못 읽으니까요. 아이사투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죠. 3주가 지났을 때 아이사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썼어요. 사마. 야이. 백은하라. 사마야. 내 아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그녀가 쓴 문장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쓴 거예요. 아이사투가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들도 눈물을 닦았죠. 20년 전에 아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쓸 수 없었고, 받아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라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고. 다음 주, 아이사투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는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지만 아래에 한글로도 적혀 있었어요. 야이, 니칸테 도구나. 엄마,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글을 쓰다니. 저도 한글을 배워서 엄마와 편지할게요. 이 이야기는 마을 여성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나도 아들에게 편지 쓰고 싶어. 딸한테도 쓸 수 있겠지? 장부도 쓸 수 있을까? 시장 상인 여성들이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동안 숫자를 몰라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며 한글 숫자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장에 한글 간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사툰의 신선한 야채, 파티마 양품점, 마리아 못가게. 처음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게 뭐야? 이상한 그림 아니야? 하지만 여성들은 당당했어요. 우리가 쓴 우리 가게 이름이야. 이제 우리도 글을 안다고.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이 서로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값을 적어주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심지어 연애편지도 썼죠. 50대 쿤바가 수줍게 고백했어요. 남편한테 처음으로 연애편지를 썼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요. 남편이 읽고 울었대요.
이런 변화를 보고 마을의 남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글을 쓰는데 나만 모른다는 게, 딸이 아빠도 배우라고 조르는데. 결국 남성반도 만들어졌어요. 프라이드 때문에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곧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이사투가 다른 상인 여성 10명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결정했어요. 시장 상인 조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래를 한글로 기록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조합을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중간 상인들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장부를 쓸 거예요. 파티마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감자 100kg 팔았는데 중간 상인이 50kg만 샀다고 우기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성들의 결의는 단단했어요. 일주일 후 티바우한 여성 상인 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는 감동적이었어요. 30명의 여성이 모여서 한글로 회의록을 작성했거든요. 오늘 날짜 2024년. 참석자 아이사투, 파티마, 마리암, 안건 공동 구매와 판매 가격 협회. 회의를 마친 후 아이사투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장사했지만 오늘처럼 뿌듯한 날은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인근 마을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달 만에 조합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티바우한 여성 조합과 직거래하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장부 관리가 인상적이네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니 수익이 2배로 늘었어요. 이 성공 스토리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문맹 여성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죠.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60세의 은대희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편지를 펼쳐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아,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 40년 전 너가 프랑스로 떠날 때 공항에서 울기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엄마가. 은대희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아들이 파리에서 의사가 됐대요. 하지만 편지 한 통 제대로 못 보냈죠. 이제야 엄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2주 후, 은대희 할머니의 아들이 세네갈로 왔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는 한글로 쓴 편지를 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글을 모른다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여성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어느 날 아이사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의에 참석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회의록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마을 회의는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영역이었어요. 여성들의 요구에 남성들은 당황했죠. 여자들이 무슨 회의야? 하지만 셰이크가 나섰어요. 왜 안 되겠소?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가 있소. 첫 번째 여성 참여 마을 회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이사투가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보고 남성들도 놀랐어요. 이걸 정말 당신들이 작성한 거요? 네.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마을 회의는 더 활발해졌어요. 여성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결정도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프랑스어 교사 은디아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게 다 그 한글 때문이야. 여자들이 버릇 없어졌어. 하지만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버릇 없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배울 권리가 있어요. 파티마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프랑스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은디아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여성들이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아이사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까막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쓴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소피아 선생님과 한글 덕분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통 월로프 노래였는데 가사를 바꿔서 불렀죠. 한글아, 고마워 우리에게 빛을 주었네. 이제 우리도 쓸 수 있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모두가 따라 부르며 춤을 췄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모습이 아닐까.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세상.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네갈 대통령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대통령 방문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죠. 방문 당일 아침,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어요. 한글로 쓴 환영 문구였죠. 툰두 물레 대통령님, 티바우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했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뭡니까? 중국어인가요? 아이사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한글이에요. 우리가 쓴 우리말이죠. 오전 10시 대통령 차량이 도착했어요. 50대 후반의 툰두 물레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죠.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현수막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저희가 썼습니다. 대통령님. 여성 상인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통령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직접? 그때 8살 마리암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죠. 대통령 할아버지,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마리암이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글을 써요. 엄마도, 할머니도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우리 말을 쓰니까 너무 좋아요. 프랑스어는 어려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공부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얼마나 배웠니? 2달이요. 2달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체이크가 나섰어요. 대통령님, 직접 보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즉석 시범이 시작됐어요. 한글을 처음 보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르쳤죠. 이건 아야.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지. 15분 후,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걸 보고 대통령은 경악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앞으로 나가서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도구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당신이 소피아 은벤가 박사군요. 파리의 배신자라고 들었는데. 배신자가 아닙니다.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때 아이사투가 용기를 냈어요. 대통령님, 저희 장부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성 상인 조합의 한글 장부를 보고 대통령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네. 이제 저희도 속지 않아요. 모든 걸 기록하니까요. 대통령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죠. 이 한글로 프랑스어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써보였어요. 봉주르 무슈르 프레지당. 놀랍군요. 정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군요. 춘시를 마친 대통령은 마을 회관에서 즉석 연설을 했어요. 오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0년간 실패한 일을 여러분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어요. 프랑스어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틀렸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지 특정 언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선언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세네갈 국민이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여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신중하게 덧붙였어요. 물론 반발이 클 겁니다. 프랑스도, 국내 기득권층도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떠나기 전 대통령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벤가 박사, 당신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그래요. 이게 옳은 길이라면 함께 가야죠. 대통령이 떠난 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대통령이 한글 교육을 지지했나요? 문맹 퇴치의 새로운 해법이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마을은 전국적 관심사가 됐어요. 다음 날 예상대로 반발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네갈과 프랑스의 특별한 관계를 해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내 프랑스어 엘리트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굴복했다. 아시아 문자로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하지만 민중의 반응은 달랐어요.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우리 마을에도 한글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게 해주세요. 특히 시골 지역, 빈민가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벤가 박사님,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도로 향했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제 전국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대통령궁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어요.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그리고 프랑스어권 담당 장관까지 모였죠. 은벤가 박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오? 교육부 장관 은도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게 아니오. 프랑스와의 관계, 60년간 쌓아온 교육체계, 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소. 프랑스어권 담당 장관 디우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프랑스 정부의 공식 서한입니다. 만약 한글 교육을 공식화한다면 연간 5억 유로의 교육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5억 유로. 세네갈 교육 예산의 30%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은도예가 덧붙였어요. 프랑스 대학들이 세네갈 학생 받기를 거부하겠대요. 유학의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 70%가 문맹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벤가 박사, 당신의 방법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대통령님. 3개월이면 기초 문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3년이 걸리는 일을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텐데. 디우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문화부 장관 신라가 뜻밖의 발언을 했어요. 잠깐, 우리가 왜 이렇게 프랑스 눈치만 봐야 합니까?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신라, 현실을 봐야지. 은도예가 핀잔을 줬어요. 현실이요. 현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중재했어요. 일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합시다. 몇 개 지역에서만 한글 교육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의 압박은 즉각적이었어요. 다음 날 프랑스 기업들이 세네갈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프랑스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죠. 언론도 둘로 갈라졌어요. 르 솔레이유 신문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다. 르 몽드 아프리크, 무모한 실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다.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서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정상회의에서 세네갈이 제외된 거예요. 한글을 공용 문자로 검토하는 국가는 프랑코포니 회원 자격이 없다. 프랑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였죠.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졌어요. 프랑스어 교사 1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라. 한글은 문화 제국주의다.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제 사진을 불태웠어요. 배신자 소피아라고 쓴 플래카드와 함께요.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교육부 장관들이 세네갈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도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압박이 두렵지 않냐고요? 우리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말리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어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대다수를 배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이들 국가의 지지 선언은 큰 힘이 됐어요. 또 다른 반전도 있었어요.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활용한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리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일변도였던 국제 원조의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프랑스계 대기업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집단 해고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한글 교육을 지지했다는 것. 이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 우리 말로 배울 자유를. 시위대 중에는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프랑스어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었죠. 의대생 알리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의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못해요. 소통이 안 되는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법대생 아와도 외쳤어요. 법전은 프랑스어로 쓰여 있지만 국민은 그걸 읽을 수 없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젊은 엘리트들의 참여는 판도를 바꿨어요.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티바오 안에서 한글로 처음 글을 쓴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글을 활용한 모국어 교육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프랑스어도 계속 가르치되 모국어 문해력을 먼저 기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선언이었어요. 프랑스는 즉각 모든 원조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국민이 되겠습니다. 무지하지만 부유한 것보다 깨어있지만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은벤가 박사,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전국적인 한글 교육을 준비해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다카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제 나라 전체를 밝히려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압박은 거셌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프랑스가 원조를 끊자 세네갈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어요. 교육 예산의 30%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벤가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급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낯선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대기업 관계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부 아프리카 협력과장 정혜원입니다. 잠깐, 정혜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혜원 교수와 이름이 비슷했어요. 혹시 김혜원 교수님과 정혜원 과장이 미소 지었어요.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 세네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놀라운 인연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세네갈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되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죠.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한글이 아프리카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뜻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때 삼성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한글 교육용 태블릿 10만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원과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특별 제작품입니다. LG 관계자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서든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대차, SK, 롯데,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네이버였어요. 저희가 개발한 AI 번역 시스템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월로프어, 플라워 등 세네갈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프랑스는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정혜원 과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한때 문맹률이 80%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빠르게 교육할 수 있었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0명의 자원봉사 교사가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 교사가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 후 아프리카에서 쓰인다니 가슴이 벅차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 아닌가요? 세네갈에 도착한 한국 교사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됐어요. 그중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은퇴 교사 박정순 선생이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원한 분이었죠. 40년간 한국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세계에 한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은 특히 어른들 교육에 탁월했어요. 한글은 나이 들어서 배워도 쉬워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한국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현지인들을 감동시켰어요. 더위에 지쳐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청년 교사 김서연 씨의 일화는 특히 유명해요. 말라리아에 걸려 입원했는데도 병상에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내일 새로운 글자를 배우기로 했거든요. 이런 모습에 세네갈 사람들도 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구나. 프랑스인들과는 달라.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한국 기업들의 지원도 실질적이었어요.
삼성 태블릿으로 아이들은 게임처럼 한글을 배웠어요. 오 소리가 나면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이 소리가 나면 막대기가 나타나는 앱이었죠. 시골 마을 아이들도 신나게 했어요. 우와, 내가 쓴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 우리 은행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했어요. 한글로 된 통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 되니까요.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통장을 갖게 된 거죠. 카카오는 한글 메신저를 개발했어요. 카카오톡 세네갈이라는 이름으로 원로푸어를 한글로 주고받을 수 있었죠. 순식간에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어요.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 할머니도 메시지 읽을 수 있대. 가족 간 소통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이었어요. 세종학당을 10개 도시에 동시 개원했어요. 개원식에는 한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죠. 한글은 인류 문명의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세네갈과 나눕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간 아이들이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한국 대통령님. 한글 고맙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어요. 세종대왕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억 달러를 한글 교육에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감격했어요. 프랑스는 60년간 우리를 지배했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한글 교육 협력 협정은 역사적인 문서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시장 상인 아이사투가 한국 대사를 만났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준 것은 돈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 지원으로 세네갈의 한글 교육은 날개를 달았어요. 6개월 만에 학습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1년 만에 300만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죠. 프랑스 언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르몽드 한국이 이룬 아프리카의 기적. 피가로 세종대왕의 꿈. 600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실현되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프랑스의 압박에 굴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작은 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지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줬죠. 세네갈의 성공 소식은 서아프리카 전역을 뒤흔들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웃나라 말리였습니다. 말리 교육부 장관 케이타가 직접 다카르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한글을 도입하고 싶소. 반바라어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니 믿기지 않소. 저는 티바오안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한글 수업을 참관한 케이타 장관은 충격을 받았죠. 단 1시간 만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다니. 10살 파투마타가 칠판에 반바라어로 시를 썼어요. 말리에서 온 손님을 위해 준비한 거였죠. 네카 말리예. 안베 이 카누만. 당신은 말리에서 왔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케이타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언어가 글자가 되었구나. 일주일 후 말리 의회는 만장일치로 한글 도입을 결정했어요. 프랑스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부르키나파소도 뒤따랐어요. 이 나라는 더 적극적이었죠. 수도 와가두구에 대규모 한글 교육센터를 세운 거예요.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글로 국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디탕바 파소, 우리의 조국, 모국어로 쓴 국가를 보며 사람들이 울었어요. 독립 후 60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 말로 국가를 쓰다니. 가나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가나는 영어권 국가였지만 인구의 70%가 트위어를 사용했죠. 가나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어요. 영어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언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이 그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 연합교육장관 회의에서 역사적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한글을 아프리카 토착어 표기를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한다. 54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찬성했어요. 프랑스와 일부 아랍 국가들은 반대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었죠. 이집트 대표가 반대 연설을 했어요. 아랍 문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아시아 문자를 써야 하는가? 그때 르완다 대표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강요받은 문자가 아닌
우리가 선택한 문자를 원합니다. 한글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이지리아도 동참했어요. 2억 인구의 거대 국가가 움직이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나이지리아는 독특한 접근을 했어요. 하우사어, 요르바어, 이그보어 등 주요 언어별로 한글 표기법을 개발한 거예요. 하나의 문자로 300개 언어를 쓸 수 있다. 나이지리아 교육부의 슬로건이었죠. 라고스의 빈민가에서 일어난 변화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폐품을 줍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12살 에마뉴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제 저도 꿈을 쓸 수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에마뉴엘이 한글로 쓴 일기장이 공개됐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오늘도 쓰레기를 주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가 이 일기를 읽으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여는 결정적이었어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 움직이자 대륙 전체가 주목했죠. 우리는 11개 공용어를 가진 나라다. 한글은 이 모든 언어를 평등하게 만들어줄 도구다. 반투어, 코사어, 줄루어, 모든 언어가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첫 한글 문학상이었어요.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에는 놀랍게도 5,000편이 넘는 작품이 응모했어요. 대상을 받은 작품은 말리 소녀 아미나타의 시였어요. 바오밥 나무 아래서. 바오밥 나무 아래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이제는 잊지 않아요. 한글로 썼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글자는 남아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영원해요. 시상식에서 아미나타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프랑스어로는 할머니 이야기를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로는 할머니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요. WHO의 보고서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교육 도입 지역의 보건 지표가 현저히 개선됐다. 사람들이 약 복용법과 위생 수칙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맹 퇴치가 건강까지 개선한 거예요. 경제 효과도 컸어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도입 1년 만에 해당 지역의 GDP가 평균 5% 상승했대요. 문맹 퇴치가 곧 경제 성장이다. 빌 게이츠가 직접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간 하려던 일을 한글이 2년 만에 해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그는 즉석에서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자존감이었어요.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이 된 거죠. 80세 말리 할머니 투마니의 말이 모든 걸 대변해요. 평생 남에게 의존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늙어서라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년 만에 아프리카 15개국, 1억 명이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유네스코는 이를 21세기 최대의 교육혁명이라고 불렀죠. 프랑스 르몽드조차 인정했어요. 우리가 60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의 작은 문자가 해냈다. 이제 인정할 때다. 아프리카는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 저는 가끔 티바우한 마을을 찾아요. 첫 한글 수업을 했던 그 교실에 가면 이제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칠판에는 여전히 한글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이죠. 선생님, 저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파프가 자랑스럽게 원고를 보여줬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예요. 한글을 만난 날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어요. 아프리카가 자기 목소리를 찾은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동그라미와 막대기, 한글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유엔 총회에서 제가 연설할 차례였죠. 뉴욕 유엔 본부, 193개국 대표들 앞에 선이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뒤에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티바우 안에서 온 아이들이었죠. 오늘 저는 한 언어학자가 아닌 기적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세네갈의 작은 마을에서 20명의 아이들과 시작한 일이 이제 1억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어요. 하나, 15개국 한글 교육 도입. 둘, 1억 명 기초 문해력 획득. 셋, 문맹률 70%에서 25%로 감소. 넷, 여성 문해율 300% 증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었죠. 이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이 바꾼 삶의 목소리를. 첫 번째는 이제 14살이 된 아샤였어요. 아샤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3년 전 그 수줍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의 아샤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어갔죠. 3년 전 저는 제 이름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샤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한글로 쓴 일기가 있었죠. 이건 제가 쓴 일기예요. 우간다 내전으로 잃은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아픔과 희망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샤가 마지막으로 한글로 쓴 문장을 읽었어요. 미래는 그를 아는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쓸 수 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대표들은 눈물을 닦았죠. 두 번째는 말리의 아이사토였어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녀였죠. 저는 45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문맹 여성이었죠. 아이사토가 장부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커졌어요. 이제 저는 100명을 고용하는 농산물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모두를 울렸어요. 제일 기쁜 건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딸들의 숙제도 봐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영상이었어요.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15개국 아이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화상 연결이었죠. 모두가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네갈 이제 말리, 그를 부르키나파소 쓸수 나이지리아 있습니다 가나. 이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한글.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순간 한국 대표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저는 연설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글로 쓴 아프리카 최초의 백과사전, 의학 교과서, 법전, 프랑스어나 영어를 거치지 않고 이제 아프리카는 자기 언어로 지식을 생산합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긴장했지만 뜻밖의 말이 나왔죠.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여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나 한국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죠. 미국 대표도 발언했어요. 미국은 아프리카 한글 교육에 5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원조입니다. 중국, 일본, EU, 각국이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UN 사무총장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가 대륙을 바꾼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선언했어요. 유엔은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합니다. 모든 인류가 읽고 쓸 권리를 기억하는 날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인도 대표가 말했어요. 인도에도 수백 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베트남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한글을 쓰고 싶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어요. 프랑스 이민자들의 모국어 교육에 한글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특별한 문구가 떴어요. 한글, 세계를 바꾸다. 한글로도 쓰여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아이들의 미소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티바우안의 아와였죠. 언니, 우리가 해냈어. 아니야. 아이들이 해낸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고 있어. 언니가 자랑스럽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같은 달을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보고 있겠죠. 이제 그들은 달을 보며 시를 쓸 수 있어요. 자기 언어로, 한글로.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문맹률이 70%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문맹 퇴치였죠. 더 놀라운 건 문화적 변화였어요.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은 이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문학상 후보에 아프리카 한글 작가 3명이 올랐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우간다의 아샤였죠.
17살의 최연소 후보였어요. 한글로 쓴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GDP가 3년간 평균 8% 성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문해력 혁명이 가져온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죠. 디지털 분야의 성장은 특히 눈부셨어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가 됐습니다. 한글 코딩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한글로 배운 논리적 사고가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나이지리아 최연소 유니콘 기업 대표의 말이었죠.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모국어와 한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죠. 순서가 바뀐 것만으로도 중퇴율이 80% 감소했어요. 프랑스의 태도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작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 한글로 연설문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나는 세네갈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죠.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제 프랑스도 배우겠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평등합니다.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그야말로 혈맹이 됐어요. 한아프리카 한글 연대가 출범했고 매년 수만 명이 교류하고 있죠. 특히 감동적인 건 한글 할머니 봉사단이었어요. 한국의 은퇴 교사 할머니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같은 할머니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75세에 봉사를 시작한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아프리카는 도움을 받는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소통하는 대륙, 지식을 생산하는 대륙이 됐죠. 작년 평화상 시상식이 잊히지 않아요. 수상자는 셰이크 디오프 이맘이었습니다.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교육 평등을 실현한 공로가 인정받은 거죠. 수상 연설에서 셰이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평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죠. 상금 전액을 세종대왕 아프리카 교육재단 설립에 기부합니다. 저도 작은 영예를 얻었어요. 유네스코 교육혁신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저가 아니었어요. 티바우안의 아이들, 용기 있는 어머니들, 그리고 한글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이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다리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넌 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달 제1회 아프리카 한글 문학제가 열렸거든요. 15개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자기 언어로 한글로 쓴 작품을 발표했어요. 대상은 세네갈의 파프가 받았어요.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유명 작가가 됐죠. 한글이 준 선물이라는 제목의 수상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꿨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언어로 생각하고 한글로 그 생각을 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됐다. 월로프 한글 사전도 완성됐어요. 10만 단어가 수록된 방대한 사전이었죠. 편찬위 원장은 다름 아닌 마을의 유명한 언어학자 아마도였어요. 그 호기심 많던 소년이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됐죠. 이제 우리 언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글로 기록되었으니까요. 한국도 변했어요. 이제 한국 대학에는 아프리카 유학생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한글로 배운 자신감으로 한국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생이 세네갈 출신이었을 때 한국도 놀랐어요. 한글로 기초를 닦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결혼했어요. 상대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언어학자였죠. 한글로 붓토너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식에는 전 세계에서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김혜원 교수님, 세네갈 대통령, 심지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하지만 가장 특별한 손님은 티바우안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축가는 한글로 쓴 노래였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도 써요. 사랑한다는 말을. 모두가 울었어요. 세종대왕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치는 것.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글은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회의 상징, 평등의 상징이 된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어를 자주 봅니다. 한글을 배우자, 미래를 쓰자.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 더.
내년부터 UN 공식 문서도 한글 병기가 가능해진대요. 특히 아프리카 언어 관련 문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티바오한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번듯한 건물이 됐지만 그 첫 수업의 감동은 여전해요.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확신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한글이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까지 소피아 은벤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드신 한글이 600년 후 아프리카 대륙을 바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소피아 은벤가 박사의 증언 어떠셨나요? 작은 문자 하나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위대한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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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풀이었습니다.